무는 배추, 고추, 마늘과 함께 우리나라 4대 채소 중 하나로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와 이것을 먹었더니 치매에 걸리고 암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항상 입에 들어가는 것을 조심해야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요리에 자주 등장하는 무의 효능과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알짜배기 비책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콤한 알타리 김치에서부터 깍두기, 각종 요리에서 국물의 시원함을 책임지는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는 가을무. 무는 기온이 내려가면 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은 물론 영양도 풍부해져서 동삼이라고도 불렸다고 하는데요. 무의 중간 부위는 단맛이 강하고 잎에 가까울수록 매운맛이 나며 뿌리 끝부분에 이를수록 매워지는데 대신 섬유질이 풍부하여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채소입니다. 무는 수분 함량이 많은 대신에 열량은 매우 적은데요. 필수 아미노산을 비롯한 다양한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 과엽산, 특히 비타민C 등 다양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답니다. 언뜻 보면 채소 같은 무가 새콤달콤한 사과보다 10배나 많은 비타민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무에는 비타민C가 20에서 25mg이나 들어있어 영양 보충에 도움이 됩니다. 또 탄수화물 분해를 돕는 디아스타제와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등 다양한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소화를 돕고 이와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어린 시절 할머니께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실 때면 동치미 한 사발을 소화제 대신 달라고 하시며 드셨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무의 효능을 알아챈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풍습이었는데요. 한의학의 본초 강목에 따르면 무는 소화를 촉진시키고 오장을 다스려 몸을 가볍게 할 뿐더러 담을 제거하고 기침을 그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무를 먹으면 오장육부의 나쁜 기운을 씻어낼 수 있고 폐가 위축돼 피를 토하는 것, 여윈 것, 기침하는 것 등을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능이 많은 무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음식에는 대체 어떤 음식이 있길래 치매와 암까지 걸리게 하는 것일까요? 무와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첫 번째는 귤입니다. 무와 귤을 함께 섭취하면 갑상선이 부어 갑상선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무에 들어있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독처럼 작용해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즉 갑상선증은 갑상선이 충분한 양의 호르몬을 생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피로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냉기를 느끼게 되며 기억력 및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변화가 알츠하이머를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브라운 대학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같은 연령의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81%가량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치료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치매 위험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는 뉴럴로지라는 학술지에 실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바 있었지요. 갑상선의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면 갑상선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니 무를 사용한 음식인 깍두기, 무채, 나물, 묵국 등을 먹었다면 적어도 한두 시간이 지난 후에 귤을 드셔서 갑상선이 붓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무와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은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무에는 사과의 10배에 이르는 비타민C가 있는데요. 당근과 먹으면 이 비타민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채를 할 때는 무심코라도 당근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요. 같은 이유로 채 썬 오이 또한 피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이를 칼질할 때 아스코르비나아제가 대량으로 방출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무를 먹을 때 오이와 당근은 절대 먹을 수 없는 것일까요? 만약 무와 당근을 꼭 넣어야 하는 요리를 하셔야 한다면 식초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의 작용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타민C의 파괴를 막을 수 있는데요. 아스코르비아나제는 산에 약하다고 하니 요리에 넣기 전에 오이와 당근을 식초에 버무려 주신다면
비타민C를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으니 물을 드실 때 오이와 당근은 꼭 식초에 버무려 주세요. 무와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 세 번째는 한약인데요. 밭에서 나는 인삼이라고 불리는 무는 한약과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한약이 아닌 숙지황이라는 약재가 있는 한약이 무와 상극인데요. 숙지황과 상무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그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옛말에 한약을 복용하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과거의 지황, 하수오 등의 약재와 물을 함께 섭취하면 머리가 휘어진다는 표현으로 그 속성이 상극임을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다만 식사 중에 곁들이는 소량의 무 또는 오래 끓여 만든 소고기 뭇국은 조금 먹어도 된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또 무는 약품인 와파린, 즉 항응고제와 함께 드시면 위험한데 이는 무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K 때문입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련된 요소 중 하나로 피를 굳게 만드는 성질을 가졌는데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은 무의 비타민 K 함량으로 인해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여 응고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의 응고 문제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와파린을 섭취 중이시라면 물을 먹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꼭 상담해 주세요. 그렇다면 무는 어떤 음식과 먹어야 그 효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무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고등어입니다. 무는 등푸른 생선과 궁합이 좋은데요. 고등어 조림이나 꽁치 조림 등 생선 조림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식재료이지요. 오히려 조림 속 달큰한 무가 먹고 싶어 생선 조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인데요. 고등어는 두뇌와 혈액, 면역력 및 눈에 좋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 건강에 이로운 대표적인 생선 중 하나이지요. 이러한 고등어를 무와 함께 조리하면 고등어의 비린내를 제거해 준다고 하는데요. 무에 들어있는 겨자유와 머캡탄이라는 유황화합물은 알싸한 맛을 내기 때문에 생으로 먹으면 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선과 만났을 때는 비린 향을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강한 산성식품인 고등어는 야채와 곁들여 먹었을 때 그 산성이 중화될 뿐만 아니라 생선만으로 채우기 힘든 비타민이나 소화효소 등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무와 함께하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녁으로 고등어 조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무는 아낌없이 넣어주세요. 두 번째, 무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꿀입니다. 무가 우리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지만 특유의 향과 알싸함 때문에 국과 반찬이 아닌 생으로 먹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이때 꿀과 함께 먹는다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아삭한 무와 달콤한 꿀이 만나면 기관지에 좋은 약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한방에서 무는 따뜻한 성질을 지녀 기관지와 폐를 건강하게 하는 식품이라고 서술되어 있으며 기침, 가래, 인후통 등의 치료에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꿀 역시 진정작용이 뛰어나 기침을 멈추게 하는 효능을 지녔는데요. 무즙에 꿀을 넣어 마시면 기침과 가래를 없애는 데 좋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세척한 무를 껍질째 얇게 채 썰어주시고 유리병에 무와 동량 혹은 2분의 1 정도의 꿀을 넣어서 일주일 동안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무꿀청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꿀청은 따뜻하게 차로 마셔도 좋고 목이 칼칼하거나 답답할 때 또는 두통, 몸살이 있을 때 먹어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이번 한절기는 무꿀즙으로 건강을 지켜보는 건 어떠신가요? 세 번째, 무와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은 배추입니다. 배추는 무와 함께 오랜 세월 우리의 밥상에서 우리 건강을 지켜준 채소 중 하나인데요. 우리나라 4대 채소라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인 궁합도 좋은 음식입니다. 배추와 무를 함께 먹으면 섬유소질과 팩틴이 위장의 운동을 도와주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배추와 무를 장기간 꾸준히 먹으면 몸의 해독 기능이 강화되어 간암 억제에 좋다고 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의 실험에 의하면 배추 추출물을 섭취한 쥐는 간암 발생률이 3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 추출물을 섭취한 쥐는 4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간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복통이나 황달 등이 생겼을 때 발견하면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고 하니 배추와 무를 통해 미리미리 예방해 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무의 효능과 함께 섭취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오히려 효능이 극대화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익숙한 재료들과 그렇지 않은 재료들의 합을 통해서 여러분의 건강 지식이 한층 강화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해 볼게요. 먼저 무와 섭취하면 좋지 않은 음식으로는 귤과 당근과 한약, 와파린이 있었는데요. 이는 갑상선증을 불러와 갑상선암을 일으키거나 치매를 일으키고 무의 비타민C를 파괴하거나 피를 굳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섭취할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무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고등어, 꿀, 배추가 있었는데요. 이는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며 부족한 효소들을 채워주고 기관지에 좋은 음식이 탄생하며 간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니 기억하시고 무를 드실 때 함께 섭취해주세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드릴게요.